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학생 개발자 중에서 아주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가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심장, 애플파크에서 CEO 팀 쿡에게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선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앱을 애플 CEO 팀 쿡 앞에서 시연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고상을 수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가온 님이신데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모스픽이라고 하는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만으로도 루게릭 한우 분들이시라던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 기반의 앱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기술 관련해서도 액세서빌리티 관련된 내용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팀쿡 앞에서 직접 시연도 보이시면서 발표를 했고요. 연합뉴스에서도 이렇게 김태종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시기도 했고, 매경이코노미의 이덕주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한가온님을 직접 만나 뵈면서 어떻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까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포부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WWDC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 2년 연속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작년의 도전에 이어서 올해의 나눔이라는 의미가 담긴 수상인데 두 번의 수상 소감에 어떤 감정적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번째 수상이긴 하지만 제가 이게 세 번째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 도전입니다. 가장 첫 번째 알았던 거는 2023년도에 포항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iOS든 뭐 스위프트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서, 근데 이제 지원하는 거에 의의를 갖자, 뭐 애플이 주관하는 대회니까 일단 거기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자라고 해서 참가를 했고, 당연히 그때는 이제 미선정이 됐었고, 그때부터 아카데미 수료할 때까지 이런 애플 생태계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24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는 제출을 해볼 법하다 싶어서 제출을 했을 때 350명 안에 드는 위너가 됐고, 이제 거기서 또 1년 정도 지나서 올해 했을 때 50명 안에 드는 디스팅기시드 위너가 됐는데, 그래서 기분이 개인적으로는 올해 디스팅기시드 위너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가장 처음에 미선정이 됐다가 350등 안에 들고, 이제 50등 안에 들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몇 명만 선택돼서 시연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제가 시간을 되게 허투루 쓰진 않았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뿌듯한 점이 있습니다. 챌린지를 직접 진행하시면서 그거 자체가 프로그레시브하게 뭔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네. 더 뭔가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수상작이 모스픽 모스픽, 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셨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 이제 챌린지를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시면서 모스픽이라는 어떤 앱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시작되었는지.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에 2024년도 WWDC의 현장에 참여를 했었고, 이제 그 현장 내 여러 가지 세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액세서빌리티라고 접근성 관련한 주제로 이제 자유롭게 전 세계 다른 개발자들과 애플 내부의 개발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액세서빌리티라는 단어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지도 못하다가 거기서 들어본 개념이고 생소한 개념이라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애플파크, 그러니까 애플 본사 내부에도 정말 많은 접근성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좀 둘러봤는데, 이 화장실의 자동문이 어떻게 열고 닫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곳곳에 액세서빌리티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약간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그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개인 창업을 하면서 일을 했던 곳이 헤이그라운드라는 공유 오피스인데, 그곳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게, 그곳이 다양한 장애인 분들도 함께 일하고 그런 거에 제약이 아예 없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장치들이 너무 잘 마련되어 있고 그런 문화들도 너무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접근성과 관련한 주제가 계속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루게리병 환우분들과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개발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만난 적은 없고, 네. 이제 계속 자료 조사하면서 블로그든 그들의 카페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계속 참고하면서 만들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이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루게릭병 협회에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어제 팀쿡 앞에서 발표할 때도 언급을 했던 거고 팀쿡이 저한테 피드백을 줬던 것도 너의 생각에 너무 공감한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제가 어설프게 자료 조사를 하거나 어설프게 그 UX 디자인을 하면 되게 흉내내는 것처럼 보여서 신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크게 들어서 뭔가 만들기 전에 먼저 물어보지는 말자가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어느 정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려면 어느 정도의 기능이 완성이 됐어야 됐고 그게 나온 이후에 가는 게 신뢰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구현 난이도하고는 별개로 어느 정도 굉장히 노력해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피드백을 들었을 때 뭔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라던가 그런 거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연관이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찾아가면은 그게 신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루게릭병 협회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길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원래 산업공학 전공이시죠? 맞습니다. 산업공학 전공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기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또 많으시고 또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모스픽 개발하시면서 뭔가 전공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대학이라는 곳에 크게 미련도 없고 관심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교를 왜 가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친구들이 배우는 것을 보면은 저게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는 학교를 안 가고 다른 서비스를 좀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네.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예 몰랐었는데 예전부터 산업공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도 산업공학과라는 특성 자체가 어떤 특정 학문을 깊게 파는 거라기보다는 여러 학문을 네네. 넓게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서 저는 제 일을 하고 싶었고 제 일이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을 꾸준히 혼자서 하고 싶어서 이제 산업공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선택에 대해서 제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동네 학원을 좀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노코드 툴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입소문도 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되게 서비스가 느려지고 질도 안 좋아지고 해서 이거를 조금 나는 일단 이 일을 하는 게 재밌으니까 제가 학원들을 모아놓고 그걸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일을 일단은 해봐야겠다 해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퀄리티가 좋으려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해서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어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폰이 좋아서 그냥 단지 아이폰이 좋았고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도 맥북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iOS를 공부를 하자라고 준비를 하다가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라는 곳을 알게 돼서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창업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전공 지식을 제가 배웠더라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됐을 것 같은데 전공을 못 살린 거는 사실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전공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면은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한 것도 있고 그럼 본격적으로 그 모스픽에 대해서 네. 개발 과정이라든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모스픽의 핵심이 눈 깜빡임의 길이를 구분해서 네. 모스보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면서 뭔가 개발할 때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개발을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어제 팀쿡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되게 간단한 기술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음에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눈 깜빡임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은 애플에서 너무 잘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그 제공한 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서 사실은 그 눈 깜빡임의 길고 짧음을 감지해내는 코드는 하루 만에 짰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디자인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가장 크게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은 루게릭 환자분들이 이 입 근육이 어려워서 눈 깜빡임으로 그냥 저거 할래? 응, 뭐 아니? 약간 응, 아니 정도의 간단한 것만 할 뿐이지 사실 그분들이 모스부호라는 거를 다 외우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스부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A부터 Z까지 0부터 1까지 그리고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아이폰에서는 사이즈가 안 나왔고 그래서 아이패드로 다시 그 디바이스로 옮기면서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관련해서도 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게끔 하는 디자인 철칙을 네. 가지고 개발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디자인 원칙이 요거 기준으로 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A부터 뭐 Z까지 0부터 숫자 이런 것들은 오피셜한 모스부호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그거 외에 결국에는 앱을 사용을 하려면 버튼을 눌러야 되고 라이트 모드에서 다크 모드로 바꾸려고 해도 어떤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버튼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탭을 해야 되나? 결국엔 터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모스부호로 만들어버리자. 말하기 버튼도 모스부호로 만들어서 그 모스부호를 눈 깜빡임으로 하면 그게 활성화되도록 하자라고 했고 제가 절대 눈 깜빡임이 아닌 다른 제스처를 요구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디자인 원칙을 세운 거는 결국 몸 움직임이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서 눈 깜빡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지 않고서 만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루게릭 한우분들 포함해서 가장 어떻게 크게 변화하기를 바라세요? 지금 바라는 모습? 이 앱이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제가 엄청난 걸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제 만들면서 계속 상상했던 거는 환우분들의 침대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거기에 요 아이패드가 그냥 이렇게 거치가 되어 있고 제 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조금 상상을 하면서 계속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앱이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주변에 루게릭 환우분들이 안 계시고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자료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 당사자들보다 많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만든 거에서 더 사고가 확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가장 단순한 예로 지금은 영어 버전으로 되는데 한글로는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지가 지금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알파벳은 옆으로 붙이면은 네. 문장이 완성되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받침도 있고 이게 자동으로 어떻게 기술을 하지? 기술을 접목시키지라는 게 지금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그게 궁금해서 그게 꼭 지금 이 모스부호로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 루게릭병 협회에 연락을 해서 필드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2기시죠? 2기. 네. 이 아카데미에서 현재 한가온님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도 디벨로퍼 아카데미니까 네.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됐는데 이게 애플 생태계에 있는 그런 개발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많은 그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바라든지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은 많이들 교육을 받는데 iOS든 네. 맥OS든 애플 쪽에서는 공식적인 교육기관, 대학교에서도 많이 있지 않고 이제 보통 사설 인터넷 강의가 많아요.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포기하고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들어왔는데 우선 애플이 만든 거고 애플이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어떤 곳보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 네.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매년 그 프로그램들이 더 발전하고 그 전형도 계속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형이 3개였어요. 테크, 디자인, 도메인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제 테크는 보통 프로그래밍 쪽, 디자인은 디자인, 그리고 도메인은 그 외에 본인이 어떤 한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증명해내고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도메인으로 들어갔었고 근데 사실 들어갈 때만 그게 중요했었지 막상 들어가면은 디자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코딩하기도 하고 네. 저도 들어가서 코딩을 했었고 디자인도 했었고 그거를 이제 아카데미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번에 없앴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딱히 뭔가 강의를 해주거나 뭐 시간표가 있어서 뭔가 수업을 해주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여러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팀을 짜서 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맨날 가는 학교에서 동아리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포항이라는 많이 먼 지역에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열정을 가진 상태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눈치를 보면서 내가 안 하면 욕먹는다 라는 마인드가 저는 좀 저를 많이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모르면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네. 근데 사실 안 한다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뭐라 하지도 않는데 안 하면은 사실 거기에 있을 이유가 그렇겠네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내가 디자이너지만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은 터치 안 하는데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곳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아카데미 같은 기수들끼리는 엄청 끈끈하겠네요, 그리고. 같은 기수들끼리는 아카데미는 보통 끈끈한데 이게 사실 군대도 같이 군대 생활 했을 때는 엄청 끈끈한데 끝나고 나서 딱히 연락이 잘 안 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아카데미는 내부에 있었을 때도 되게 끈끈했는데 이 끝나고 나서 그 알lumni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아, 그럼 좋은 거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서로 소식을 너무 빨리 전달받고 있고. 그렇겠네요. 또 같은 길을 같이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또 그룹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앞으로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이게 너무 좋다. 같은 기수 아니더라도 다른 부럽다. 기수들한테도 개발자를 또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타터로서 아 이런 거는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겪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 엄청 개인적인 거에서 시작을 하면 저는 원래 여행을 안 다니거든요. 안 다녔었거든요. 여행에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했었고 근데 이제 여행을 한번 좀 제대로 갔는데 울릉도를 처음으로 갔었는데 큰 돈을 들여서 너무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서 포항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경험가 좀 그때 있구나. 아카데미 팀원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울릉도를. 아.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고, 그때 봤던 것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고, 더 큰 걸 한번 봐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쪽으로 사고가 조금 확장이 됐고, 근데 지갑은 좀 털리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넘어서, 요런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물론 알게 됐긴 했지만, 요런 애플에서 주관하는 대회든, 다른 쪽에서 주관하는 대회든, 뭔가 누군가가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들리면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그래서 스스를 알게 됐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 작년에 위너가 됐을 때 여기에 초대장을 받긴 했는데 이제 그때 아 갈까 말까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보자라고 선택을 해서 여기를 경험을 했는데 아, 한 번 더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디스팅기시드 위너는 항공권이랑 호텔을 다 애플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이번엔 디스팅기시드 위너가 돼보자 라고 해서 조금씩 계속 이 정도의 경험을 하고 다음 목표가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목표를 가질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챌린지 9번 우승하셨고 이런 계기로 해서 제가 여기 애플파크 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 또 다른 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또 제가 인터뷰를 요청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각오나 다짐 있으면은 제가 지금은 개발자로서 여기 WWDC의 스위프트 스턴트 챌린지 디스팅기시드 위너로 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제가 개발자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절대 대충대충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열심히 하고 다음 더 좋은 일로 다시 한번 에런님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애플파크 비지팅 센터에서 에러였습니다.